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기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독자 사연도 같이 살펴보고 지역을 좀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 5년간 빌라 지하층 월세가 이제 30%가 상승을 했다. 오히려 지상층보다 지하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전국 연립하고요. 다세대 주택 지하층의 올해 평균 월세는 41만 7천 원 정도인데요. 이게 2017년에는 31만 9천 원 정도였어요. 뭐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지만은 이 퍼센트상 그리고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이 뭐 자금이 넉넉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전세 월세화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특히 이제 월세 급격한 이 상승이 지상층보다는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한 취약한 지하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 좀 심각합니다. 거래가 지금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뭐 초급금매 매물만 거래가 되고요. 그런 매물들은 사연이 있는 매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그걸 또 기사화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뭐 한 5억이 떨어졌네, 뭐 8억이 떨어졌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뭐 여튼 이런 거래 절벽이 지속이 되니까 취득세 이슈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취득세 이슈,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만 보면은 1조 3천억 가량이 증발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침체발 세수 급감 현실화, 지자체 예산 편성에 비상이 됐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에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논의가 계속 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뭐 이런 시점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죠. 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 세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을 한 겁니다. 그래프상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7조가 넘었었는데 이게 4조 정도 되는 거고 이게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줄어들면 문제가 되니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이 취득세 감소가 지자체의 재정 그리고 사업에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편 또 지역에 따라서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 집 가격이 세종시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곳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 2030 매수세가 좀 살아났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많이 살아난 건 아니겠죠, 그죠? 뭐 상대적인 거겠죠. 올 들어 세종시에서 2030 세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세종 집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젊은 층의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러니까 세종은 실거주의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물론 무리해서 지금 금리가 오를 거다 보니까 무리해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주 낮은 가격에 급급매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저는 수도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금리가 오를 거다 보니 원리금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곡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가용 현금은 4천, 주식 비트코인에 1천 정도가 있습니다. 1천에 65만원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 비트코인으로 큰 손해를 받고 월세도 부담이라 거주하며 투자까지 가능한 주택.
뭐 가능하다면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호재가 있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일산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 3억까지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르면은 3억 이상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의견이 괜찮은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연봉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30대 초반의 직장인분, 뭐 마곡의 직장인분이다 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내외는 벌고 있다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죠? 뭐 소득이 많은데 월세가 부담이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 정도 될 것 같은 거고.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금리가 문제 같아요. 저는 금리가 지금 가용 현금이 한 4천 정도 있는 거잖아요. 4천 정도 있는 건데 본인이 한 3억대. 3억대라고 하는 거는 뭐 3억부터 3억 9천짜리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거주하고 투자를 하면은 거의 레버리지를 3억을 쓰는 겁니다. 3억에 5%만 계산해서 원리금을 계산을 하면 자기 이제 월급이 300만 원일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내년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일산을 보는 거고요. 그렇죠? 일산을 보는 거고 한 3억대 아파트를 보는 거다라고 하면은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고 좀 투자를 분리해서 갭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 갭을 4천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천 말고 아마 직장을 다닐 거니까 뭐 4천에서 한 6천 정도는 신용대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 자본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만든 다음에 일산에 차라리 이제 갭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억대를 거주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어차피 이제 오피스텔에 65만 원에 월세를 살고 계시는 거고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보면 남한테 계속 지불을 하는 거고 본인의 자산은 오르지가 않는 거죠. 자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한 2억대 정도 되는 한 2억 정도면은 서울에 정비사업구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을 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거주하고 플러스 투자로 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 1천에 65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 가용현금 4천하고 뭐 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한 2억 정도 되는 서울의 정비사업 구역 내를 예정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마곡하고도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직장이 마곡입니다. 마곡이 어떤 뭐 기업인지 모르겠지만은 마곡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한 지역은 일산을 좀 보신 거고요. 일산을 보신 거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사업 구역인데 거주하고 투자로서 요 목동 아래쪽에 보면은 정비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1번을 하려고 하면은 3억대 이상 같은 경우 부담이 될 거다.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갭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한 1억 이하 정도로 투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총 매수가가 한 2억 정도 되는 서울의 정비사업 구역을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산을 한번 보면은 일기 신도시 선도구역 지정 24년 뭐 조기 지정 가능이라고 하는데 이 24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지만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정 장세가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설립을 할 적에
종합적인 거를 아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런 거죠. 정비 사업의 목표, 그리고 기본 방향, 뭐 정비 대상, 뭐 추진 절차, 교통까지, 뭐 기반 시설, 그리고 이제 이주 대책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려다 보니 이 시기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건데, 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것이겠고, 뭐 여튼 일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 데는 뭐 학군지잖아요. 학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는 잘 갖춰진 지역이니까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의 시기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좀 금매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한번 보면은 이 지역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특별법이 지정이 되려면은 역세권 쪽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역세권을 좀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단지를 우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액대가 이제 3억대이고 전세가가 한 2억대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가지고 갭을 한 1억에 맞출 수가 있겠죠. 1억 이하로 맞출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입주가 가능해가지고요. 그죠? 입주가 가능해서 뭐 내가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잔금을 하고 나서요. 잔금을 하고 나서 다시 세입자를 맞추면 이거를 상생임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임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3억대는 부담이 되니 2억대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모아타운을 추천드릴 겁니다.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가로주택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로주택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가로주택들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계속 모아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를 만드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의 가로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모아타운인 거고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조합설비 인가 사업지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지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공급 세대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은 전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10원 사업지는 강북구 이제 번동 모아타운이 있는데 여기도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인가 계획을 거쳐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좀 보면은 어떻게 지역을 살펴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22년 6월 22일 서울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 지역을 보면은 뭐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지역을 다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직장의 위치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비싼 지역은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지역은 마곡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구로구 고척동 일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41번지 1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역 자체도 조금 바뀌었으니까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구역 내를 꼭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구역이 아닌 곳을 매수하면은 입주권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도가 아니라 이 지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구역이 더 커졌어요. 그 구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9월 22일인데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시점 이후에 매수를 한다 그래서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라 이 시점 이후에 신축이 된 빌라를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현금 청산되는 거고, 일반적인 빌라를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축이죠. 기존에 9월 22일에 이미 신축이 된 거를 내가 매수하게 되면 현금 청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 면적이 변경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공모를 공공을 하고 나서 구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가지고 구역 면적을 좀 더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키운 면적 내에 물건지를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죠. 이게 처음에 발표했던 구역이고요. 처음에 발표했던 구역이고, 여기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구역을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요 구역 내를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죠, 여기가. 서울의 아파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소액의 자본으로. 금액대를 보면은 한 2억 정도면은 작은 빌라를 내가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제 4천밖에 없지만은 이미 내가 월세를 65만 원 이렇게 내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시장을 보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물건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파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가격을 낮춰가지고 다시 매물로 내는 건데,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붉은색으로 오르고 있죠. 시세를 올리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한번 보면은 구로구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의 아파트가 될 건지를 예측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이제 철산을 보면은, 광명시에 이제 철산을 보면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22년 3월에 입주한 단지가 25평이 한 9억 4,500에서 호가는 한 12억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시세를 참고하셔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 검토하시면은 좋은 의사결정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지난 5년간 빌라 지하층 월세가 30%가 상승을 했고요. 지상층보다 더 올랐어요. 이 거래 절벽의 지자체 취득세가 지금 쇼크인 상황이고, 서울만 1조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비상이죠.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나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곧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래 활성화를 할 겁니다. 집값 반토막 세종 2030의 매수세가 일부 좀 살아난 거를 좀 힌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말 내년 초 주요 입지는 급급매 잡는 것이 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을 포함해서 수도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금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금리가 지금보다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의견을 드린 것처럼 30대 초반의 마곡 직장인분인데요. 본인 자본 4천으로 일산 3억대 아파트 매수문을 주셨는데, 여기 이제 거주하고 투자가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갭으로 보셔라. 갭으로 보고 상생 임대를 맞추면은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주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금리가 오를 거니까요. 한 2억 정도 되는 서울 정비사업 구역을 우선해서 검토해 보시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비사업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좀 더 빠르게 받을 수가 있는 선택지가 될 거다라고 의견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